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시장의 이야기 오늘도 함께 공유해 드릴게요. 자,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본부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바쁩니다. 자, 오늘 저희 무슨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일단 뭐 그 엔터주 관련된 얘기 좀. 네네네. JYP가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국내 주식들을 좀 하실 때 좀 히트작 하나 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벌렸을 때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아티스트 제작이나 뭐 개발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일단 들어가느냐 아니면 인프라를 그러니까 하드웨어 같은 데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느냐가 있는데 지금 JYP는 약간 리스크라고는 할 수 있나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사옥을 짓고 있어요. 2024년 시설 확장을 해서 성내동에 이제 2013년에 이제 강동구 고덕동 일종의 3,000평 규모의 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높게 짓고 있고 사실 이게 뭐 필요하긴 한데 과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높고 20몇 층짜리 아주 높은 건물인데 이랬을 경우에 이제 주주들한테 양해를 구했다고 해요. 이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랬을 때 이게 과연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뭐 아티스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가 짓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부동산에 투입을 많이 하는 게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리스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봅니다. 저는 약간. 근데 부동산 투자의 그 관점으로 짓고 계시지 않을까요? JYP 쪽에서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동산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도 돈을 벌긴 근데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시장에서 좋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부동산으로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등록이 된 전문 그룹을 거듭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약간 포장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뭐 주식이나 이런데 뭐 여러 가지 많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해서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을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8월에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자회사의 성공 여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어떤 자회사? 이닛 엔터테인먼트인가요? 그 자회사 하나 만들었습니다. JYP에서. 그 자회사가 지금 이제 트로트나 뭐 방송 제작하는 것들을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이 이제 이닛 엔터테인먼트 설립해서 아이돌 분야가 아닌 뭐 트로트, 발라드, R&B, 예능인, 개그맨, 유튜버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SMCC 같은 약간 이런 SM 산하의 이제 다른 그 아이돌이 하는 그런 글로벌 채널 말고 뭐 제작도 하면서 그다음에 뭐 그 외 가수들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거죠. 옛날에 이제 JYP도 거기에 있던 그 전략적 관계에 있던 홍승성 대표라는 분이 큐브라는 엔터테인먼트를 나와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큐브도 이제 그 밑에 자회사를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를 이제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어떤 뭔가 성과를 아직까지 크게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스테이키즈 얘기도 잠깐 하시던데 그렇게 많이 와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과가 제가 볼 때. 저 혼내시는 건가요? 흔드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날 좀 보니까 저는 그냥 이제 그 주제에 맞게끔 뭐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건데. 그 재계약을 한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재계약을 한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차트를 보시면 스테이키즈가 앨범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뭐 강렬한 느낌은 있는데 맞아요. 이게 지금 아파트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아파트처럼. 사실 이제 그 얼마만큼 수익을 거두느냐 이렇게 약간 휩쓰느냐 이게 기존의 아이돌이 거두는 성공 정도의 그 성과인 듯한 느낌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실제 제가 모르는 분야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돈의 흐름이나 투자의 관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엔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많은 기업들이 돈을 좀 벌면 부동산에 뭔가를 하거나 부동산에 뭔가를 사업을 번듯한 걸 짓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 본업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이제 부수적인 것들, 네네.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는 2028, 것들 29 그런 것 같진 않고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게 엔터 산업이 변동성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강력한 부동산 자산 같은 거나 갖고 있는 건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시그널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그널이 어떻게 번영이 왜냐하면 상당 부분의 어디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짓고 이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어쨌든 뭔가를 투자를 할 여력들을 그쪽에 많이 쏟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뭐 그 자산이 나중에 회사를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하고 이런 데랑 좀 다르지 않나 우리나라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다른 회사들도 보면 회사가 잘 돈이 많을 때 건물에 다 사놓지 그랬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유행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차라리 그렇게 해서 네. 어려울 때 그게 큰 자산이 되지 네.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바라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언제나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누군가의 말을만 듣고 네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정말 기업 가치를 공부를 해보시는 거는 좋습니다. 물론 모멘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무나 실적 같은 부분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발빠른 대응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이런 조언들은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네네. 이제 급하게 매수를 하실까봐 네네네. 좀 주의의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요. 네, 잘 맞습니다. 귀담아 뭐, 들으면 제 좋겠습니다.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 엄청 잘 가고 약간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네네네네. 건너야 합니다. 왜냐면 내 돈이잖아요. 사실 쇼핑할 때는 정말 뭐 입어도 보고 어울리나도 보고 하는데 주식 살 때 좀 너무나 쉽게 사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네, 그러니까 때문에 엔터주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엔터 쪽에 오래 있었는데 엔터주는 맞다. 네. 기본적으로 오히려 더 전문가시죠. 그쪽에 대해서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총이 너무 작아서 하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근데 엔터주가 그 이익 구조가 많이 남는 그런 산업이지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왜냐하면 않아요. 기본적으로 연습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한 100명 투자가 넘게. 그만큼 네, 들어가는 왜냐하면 거구나. 연습생들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려면 그 친구들이 뭐 그 수익을 낼 동안은 뭔가를 주지 않더라도 그 전까지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돌이 하나 나오려면 뭐 100억 든다, 200억 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하나가 히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대형 기획사 아이돌들이 실패할 확률이 낮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치열해서 나오지 못하는 아이돌들이 많이 있고 또 운영하는 자체가 연습생들이 100명이면 식대마다 엄청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엄청난 어떤 그 잠재적인 어떤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수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다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이제 행사나 뭔가를 치르고 나면 그걸 또 회사가 온전히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전처럼 예전에 좀 그런 회사 좀 많이 가져가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좀 더 아티스트들에게 많이 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셔야 돼서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파이가 커지고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됐지만 단순히 이제 아이돌 하나만 해서는 뭔가를 낼 수가 없고 같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니시란 엔터테인먼트 만든 이유가 저는 그런 거라 보거든요. 어쨌든 뭔가 다시 담을 수익을 맞출 수 있는 그릇을 더 만들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해가 조금 가기는 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고 네. 저희 그럼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좀 네, 바로 반도체 해볼까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잠깐 표를 좀 봐주시면 한번 볼게요. 네, 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맨 위에 보시면 인텔하고 엔비디아하고 뭐 AMD, TSMC 그다음 필라델피아 지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간밤에. 네, 이게 어쨌거나 이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135달러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그렇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할 거라는 얘기 하나 하고 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인텔 같은 경우는 칩스법에 의해서 받았던 85억 달러 정도가 7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재협상을 해서 이제 삼성전자나 우리 이제 하이닉스도 돈을 받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고 제가 볼 때는 이 마이크론도 지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게 돼서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먼저 말씀드리면 인텔은 이제 미 상무부하고 80억 정도의 그 칩스 보조금 지급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조금이 반도체 생산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였는데 오하이오에 이제 짓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 짓는데 이게 원래는 한 85억 달러 정도였는데 78억 달러로 일단 지금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협상을 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삭감이 계속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무부하고 원래 줘야 되는 건데 이게 보조금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이미 트럼프 쪽에 뭔가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총 527억 달러 중에 이제 85억을 가져가는 거였는데 이게 어쨌든 7, 8억 달러가 이제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왜 그렇게 줄었냐고 할 때 국방부와 계약 등 자금 일부가 칩스법 지원금에서 조달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칩스법에 의해서 이제 쓰기로 했던 돈 일부를 딴 데다 하기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하고 있다고. 그래도 인텔은 받는 거네요. 대부분 다 공장을 짓는데 받습니다. 한국도 받는 거고 보조금인데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뭐 30억 달러 정도 받으면 그 30억 달러 이상 뭐 3, 4배 정도를 더 투자를 해야 뭔가 공장이 돌아가는 구조. TSMC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TSMC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TSMC 같은 경우 이제 그 숙련공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체 미국에는 숙련된 느낌의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우리나라 검정고시 같은 거 대학을 가기 위한 그 통과자들을 위해서 전기화학 기계 설비 분야의 교육을 가르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교육을 받는 동시에 연봉도 받는다고 합니다. 5만 달러입니다. 괜찮은데요? 7천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저보다 훨씬 약한데요. 아니 너무 괜찮은데요? 네. 네. 예, 어쨌든 뭐 나이 제한이 좀 있네요. 너무 맛입니다. 몇 살까지 가능합니까? 일단 고등학교 졸업자가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자. 통과자라고 하니까 일단은 좀 잘 나이가 안 되겠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하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만큼 인재가 필요한 거죠. 반도체 그쪽 업계에 맞습니다. 관해서 네. 그게 팩트인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TSMC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그 아리조나 공장에서 이제 소송을 당한 게 있어요. 차별한다고 대만 쪽 인력들을 이제 데려와서 차별한다고 해서 이제 약간 소송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지 인력들을 써야 되는데 이제 급한 마음에 대만에서 인력들을 데려오고 그들에게 좀 더 많은 대우를 하다 보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하거나 뭔가 차등을 두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계속 당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오픈하기 전에 좀 키워서 투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 인재 유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그 인재 쪽만 들여다봐도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이 글로벌적으로 중요한 것이길래 이렇게 다들 기업들이 네, 네. 나서서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 전 봤던 기사에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조금 폐지 이야기 실제로 네, 이제 네, 나오고 있고 뭐 보조금 삭감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가 네, 네. 나서서 이제 뭐 한미의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서 뭔가를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골든 네. 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시장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혹시 뭐 정부적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다면 또 저희가 랩소디에서 빠르게 전해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었죠, 본부장님.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국회에서 시도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그런 뭐 거는 나온 건 없는 것 없었어요.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그거 말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분들이 많으신지 아직은 별로 관심이 민생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네. 우리 또 방송 보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공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이야기들에. 그래서 항상 힘을 잘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무슨 네, 얘기도 중국 해볼까요? 전기차 얘기 네, 좀 전기차 할까요? 이야기도 한번 사실 이제 전기차가 오늘 어제 보면 이제 주가에서 테슬라 주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추수감사절이 얼마 안 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익 실현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미중 갈등의 우려가 좀 있어요. 계속 이제 트럼프 차기 정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계속 자기가 하겠다. 근데 트럼프가 또 공약을 잘 지키는 대통령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되니까 이제 1.58% 떨어진 332.89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가 확정된 이후에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30% 이상 급등했는데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약간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전기차나 이익 실현에 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전기차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테슬라보다는 중국차의 어떤 전기차 선전이 좀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중국 전기차 소비 판매를 보면 이제 많이 늘었어요. 중국 시장에서 한 120만 대 정도를 기록하면서 많이 10월 한 달만 그렇게 팔린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됐고요. 이게 지금 이미 상용차 쪽 내연기관 쪽을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비아디가 이제 중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시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카를 이제 하웨이나 사오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아디는 10월 한 달에만 50만 대를 팔았다. 아니 중국 쪽은 내수가 안 좋지 않나요? 근데 이제 전기차 원체 쌉니다. 워낙 싸니까요. 예, 원체 싸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 충전하는 것들이 뭐 거기는 이제 그게 심하거든요. 그 뭐죠? 환경이 베이징 같은 데 가면 뿌옇잖아요. 저 가봤어요. 예, 네. 예. 정말 예. 발이 새까매져요. 네, 잠깐 돌아다니면. 네. 정말로요. 스모그라 그러죠.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그게 뭐 이중 삼중으로 있어가지고 사실은 차를 2부제로 할 정도로 올림픽이나 이런 큰 대회 있을 때는 그리고 중국에서 베이징을 가는데도 3-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외곽을 타고 막 그러니까 너무 차가 많이 막혀요. 그래서 이제 이 내연기관 차를 이제 전기차로 바꾸는데 계속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맞고요. 보조금도 정부 쪽에서 계속 네. 육성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 점유율을 보면 비아디가 이제 41.9%를 하고 있고 SGMW 그다음에 장성, 길리 자동차가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길리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가 중국 전체에서 2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인 니오토나 샤오평 니오 같은 그런 그룹들이 8.1%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여기서 아주 미미합니다. 한 5%, 5.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시 좀 네네. 미안해요. 왜냐하면 그 비쌉니다. 고가 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분들은 이제 고가 라인을 타는 분들은 진짜 뭐 이 라인은 벤츠나 이런 쪽과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세단 라인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을 수가 없고 저가 라인에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비싸지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몰라서 그리고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생각이 있고요. 중국차의 선전은 어떤 것까지 이어지냐면 그 폭스바겐이 그 공장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때 1위였거든요. 폭스바겐이. 그러니까 가면은 베이징 현대라고 해서 현대차도 보입니다. 현대차도 있는데 중국에 가면 그 외에 이제 뭐 유럽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진출해서 그런지 유럽 차들이 많이 있고 특히 프랑스 쪽도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차 별로 안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 있는 프랑스 차 굉장히 유명. 뭐 시트로엥 뭐 이런 들이 유명합니다. 어떻게 진출을 잘했네요. 네네네. 프랑스랑 뭐 이탈리아 이쪽도 생각보다 왜냐면 독일이 다 점령할까 물론 독일이 다 상당히 높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외 유럽 차들이 많이 점령을 하고 있고 미국 차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인식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정부적인 압박이 그런 있었을까요? 것도 인식 때문인 것도 인식. 같긴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약간 적대적인 관계일 수도 맞아요. 있고 그다음에 일본 차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배경 오히려 현대차가 베이징 현대라고 있거든요. 그 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택시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타고 다니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그 폭스바겐이 린강그룹의 자회사인 상하이 자동차 검증 기술혁신센터에 명확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고용 승계는 하고 차량 테스트 트랙도 인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적 부진 때문입니다. 실적 부진. 원체 비아디가 너무 강세입니다. 너무 강세. 생각 뭐 비아디 장난 아닙니다. 중국 강이. 그래요? 네. 중국은 우리가- 사실 내수만 잡아도 네. 그게 글로벌리할 근데 정도거든요. 생각보다 그 싸고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네, 네. 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전기차 자체가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잘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잘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아디도 가격을 더 낮출까도 하고 있어요. 지금 낮추고 있는데 그 하나로 얼마 정도 혹시 하는지 1,0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인 걸로 알고 1,000만 있어요. 원짜리 1,000만 원 전기차요? 조금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네, 저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지에서 한 1,000만 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그렇게 팔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 정도 가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세 부분을 조금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계속 관세 부분을 계속 예민하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이 붙어 있는 인근의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유럽과도 한판 전쟁을 벌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세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엔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전자산으로 생각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 오히려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엔화가 이제 외환 시장에서 152엔 정도인데 전날 이제 154엔으로 하락했으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떨어졌는데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에 돈이 계속 옮겨가고 있는 거였고요. 그 전에 이제 그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무관세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뭔가 자국의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뭔가를 경쟁력을 하겠다는, 만들겠다. 네네,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그쵸. 거고,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뭔가를 좀 하겠다. 판매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이런 와중에 또 미국의 US 스틸이라는 거를 이제 있으면 철강 회사, 그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가 오기 전에 다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빠르게. 네, 뭔가 근데 트럼프가 오면 또 이게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자국의 어떤 기관 산업을 해외에 파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US 스틸만 해도 이제 어쨌든 제철 회사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 이 인수가는 한 2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그 트럼프 쪽은 이걸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기관 산업을. 근데 이제 그 안에 뭔가를 자꾸 하는 것들을 계약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계약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이런 기관 산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계약을 한다거나 금액을 다시 후려친다거나 아니면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시기 전에 잠깐 마지막으로 시간 많습니다. 네. 구글 앱스토어 이제 개편 명령을 예전에 했던 기억이 디지털 시장법. 네. 에픽게임즈랑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제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했어요? 네, 그거 네, 네. EO에서 그거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아니요. 그거 말고 딴 거예요? 예, 에픽게임즈하고 물론 한 가지로 다 이어지는 그런 거긴 그쵸. 한데, 네. 에픽게임즈랑 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27일날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이제 첫 변론에서 판사의 명령에 오류가 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제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재설계는 앱 개발과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 이런 걸 설계하는 건 이런 비용들이 소비자들에게 다시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걸 무효해달라. 단순히 구글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 구글 그 애플 스토어 통해서 다운받는 그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애플 스토어도 네. 애플의 인앱이라고 그러는데 인앱과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 그쵸, 구글 플레이스토어. 부분에 근데 그거가 이제 아니다. 만약에 뭐 자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그거 역시도 소비자에게 전가가 된다 이런 의미인 그렇게 거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러자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원래 이제 소송을 했던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항소는 만장일치로 나온 어떤 그 배심원단의 결정을 거스르는 절박한 시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서 구글의 독점적 형태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어쨌거나 이제 애플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애플 주가에. 네,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계속 통과되면 애플도 이제 인앱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거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독점에 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이제 판결이 뭐였냐면 경쟁 앱 스토어 다운로드 허용 및 이걸 못하게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경쟁사 플레이 앱 카드
카탈로그 접근,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만 해서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건 플레이스토어만 안드로이드에서 플레이스토어만 다운받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앱을 받을 수 있는 게 오페라도 있고요. 사실은 중국 기기를 사시면 중국이 지금 안드로이드를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기계를 여러분 혹시 싹 저렴하게 이제 노키아가 아니라 레노버 같은 걸 사시잖아요. 제 지금 컴퓨터가 레노버인데 레노버 같은 걸 사시면 되게 싸잖아요. 되게 네. 싸요. 근데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중국어로 돼 있어요. 중국에 이제 OS를 써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못 쓰니까. 그럼 그걸 쓰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 제품 자체 먼저 쓰니까 이제 못 쓰게 되니까 그 자체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까는 작업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플레이스토어를 다시 까는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변칙적으로.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를 못 쓰다 보니까 우리는 플레이스토어를 너무 당연하게 쓰고 사자마자 이게 깔려 있다 보니까 이거 말고는 이제 앱을 받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앱을 받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레이 앱들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제품을 사시면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 말과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깔 수 있는 뭐 오페라나 이런 앱들을 깔아서 다운로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다양성 측면에서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 볼 때는 그냥 그 배심원달의 판결이 소비자에게는 더 좋을 거라고 보시는 그럼요. 당연히. 그건 당연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주장하는 바는 애플이나 구글이 주장하는 주장하는 바는 다 똑같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사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지금 이게 어플리케이션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에 또 수혜받는 여러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고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네. 시장 볼 때 이해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조사를 하는 게 많습니다. 루마니아가 틱톡 선거 조작 혐의로 조사를 틱톡 선거요? 아니 틱톡에 관해서 아. 선거를 조작했다고. 선거를 그러니까 왜 조작했다? 이런 플랫폼들은 다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래서 일시로 못 쓰게 지금 루마니아에서 하고 있어요. 아, 루마니아에서는요? 네네. 네. 선거 과정에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됐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루마니아 1,000만 명 정도가 쓴다고 합니다. 이 틱톡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진짜 있고요. 많이 예, 그래서 쓰네요.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모르겠고, 최근 몇 년간 사실 이 틱톡은 데이터 보안이 좀 문제가 좀 됐었어요. 예, 그리고 내용 대체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거가 좀 의심을 받아서 규제 당국에 좀 약간 자꾸 이렇게 조사를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루마니아에서는 유럽 내에서는 처음으로 소셜 미디어 선거 개입 문제의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MS를 제가 한번 해드렸었나요? 아니요. 해주세요. 네. 연방거래위원회에서 MS에 대해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를 또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이 반독점 요즘 왜 조사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이게 약간 트럼프 정부하고 연방 정부 또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연방 정부에서 이걸 지금 이제 라이센싱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연방 정부는 따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사 배경과 초점은 그 시장 지배력과 경쟁 제한에 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경계톡에서 했는데 소프트웨어 라이센싱에 관한 부분하고 사이버 보안 제품, AI 기술 같은 것들을 독점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생산성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우위를 지니고 있으면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른 데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우리에게 선택권을 뺏어가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가 네,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 쓰게 하는. MS 예전에 회장님이셨던 네. 빌 회장님이 네. 사실은 현장에 계실 땐 되게 독하셨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엄청나게 강력한 드라이브. 지금의 이제 직업이 자선가일 정도로 많이 베풀고 계시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기업가였습니다. 예, 용서가 없습니다. 무섭네요. 왜냐면 넷스케이프라고 지금 구글 크롬과 이제 익스플로러 전에 넷스케이프라고 있었어요. 네. 웹브라우저가 그게 사실은 이제 윈도우가 생기기 전에는 그게 사실은 되게 좋았던 1위 그룹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무조건 이 컴퓨터를 사면
MS를 깔면 익스플로러 깔리게끔 막 넷스케이프는 잘 안 깔리게끔 하면서 그 약간 그런 전략을 쓰면서 극복을 했던 건데 넷스케이프가 되게 괜찮았는데 그걸 네, 이제 네. 소멸시켜 네, 버리셨군요. 소멸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네, 네, 네. 시장에서. 네. 그래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소비자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네네. 지금 침해받은 거니까. 크롬 말고는 다른 거를 또 쓰기도 애매하잖아요. 익스플로러 엣지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있긴 한데 아무래도 많이 안 저는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한번 뭘 쓰기 시작하면 잘 안 바꿉니다. 잘 안 바꾸니까 네네네. 사실은 맞아요. 잘 안 바꿉니다. 예. 아이고 시간이 또 본부장님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아까 시간이 많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 이제 이슈 몇 개만 그 비트코인 가격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잠깐 올라온 거 아니에요? 96,000까지 올라왔다 95,000까지 다시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간밤에 이제 10개 암호화폐 포함한 인덱스 ETF 승인 신청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암호화폐 묶은 상품이 이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ETF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직 승인이 난 건 아니고 SEC 측에서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데 비트와이즈에서 10개 주요 암호화폐를 이제 묶은 상품이 나온다라고 하고요. 이 안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에이다, 아발란체, 체인링크,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 유니스왑 등 10개의 자산을 가중치에 따라서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은 비트코인이 75.14%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고 솔라나는 4.3% 뒤를 잇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ETF에 관한 관심도가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종합 상품처럼 암호화폐 시장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요. 우리 시장에서 좀 호재가 될 수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간밤에 가격 이제 상승을 했던 게 수요 회복세가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조정 겪은 이후에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서 관련한 온체인 데이터 지표예요. 보시면 수요 증가가 이제 다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시장에서의 상승을 어느 정도는 조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온체인 지표도 지금 시장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롱숏 베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오를까 떨어질까 그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직접 투자자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별로 선물 시장의 포지션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을 바라보는 거고 이제 숏은 하락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투자자분들마다도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특히나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49.92% 대 50.08%로 정말 이제 근소한 차이로 10명이 있다라고 하면 거의 뭐 5명은 상승을 보고 5명은 하락을 본다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지금 차이가 났고요. OKX는 하방을 조금 더 보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다른 거래소들인데 그 비트겟도 유명한 거래소거든요. 비트겟에서도 이제 조금 하락이 50.09%, 상승이 49.91%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비트코인 상방과 하방에 관해서 굉장히 팽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 것들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지표였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미국의 국가 부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던 자료였어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무부 자료가 이게 지난주 자료였을 거예요. 국가 부채가 610억 달러 더 늘어서 36조 달러를 넘어서 36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지금 부채가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재정이 악화가 돼서 사실 보조금 주는 것도 네. 이게 뭐 세금으로 주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세수가 지금 미국도 잘 안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돈을 찍어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미국의 국가 부채는 GDP 성장률 15년 평균을 훨씬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2조 달러 급증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경제 지표는 이제 간밤에도 이제 그 경제 지표들 나왔잖아요. 그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근데 이 한켠에서는 부채가 또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경제학자들에게는 물음표로 남는 거죠. 정말 괜찮은 거 맞나? 이렇게 국가 빚이 많은데? 근데 뭐 지표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러 가지의 신뢰성들이 지금은 조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선 조금 이제 격화된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예전에 전쟁 2차 세계대전 겪었을 때만큼의 부채가
이제 그땐 당연히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네네네. 되니까 돈을 찍어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 트럼프랑 해리스가 한창 경합했었을 때 블룸버그에서 이 텍스 플랜, 그러니까 뭐 세제 관련한 혜택 관련해서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에 관한 그 시계열적으로 이제 예측을 해놓은 거거든요. 보면 이제 트럼프 쪽이 훨씬 이제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GDP 대비해서 150%, 해리스도 물론 늘어나겠지만은 130%못 미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미국의 선택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의 일부로 이제 포함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의 부채 한도가 높다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하려면 일부의 자산을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넣는 거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로 채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주에서는 법이 발의는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계속 팔로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자료들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계속 알리바바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해주시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네. 이제 정보기술 관련하고 금융해서 뭐 얘기했던 블랙록이나 모더다나 이제 조금 좁혀서 저희 가나요? 기업들 하나하나? 기업 하나하나 좀 해주고 좋아요. 너무 다음 좋아요. 다음 재밌을 것 주는 이제 같아요. 금융 위주로 해서 무디스, 블랙록, S&P 글로벌, 프로그레시브라는 좋아요, 네 좋아요. 기업을 네. 한 타임씩 매주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33개 오. 기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그니피션트 세븐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기업들보다 이제 나머지 기업들 제가 한 번씩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해서.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그 세븐이 이제는 좀 그 다음 타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시장에서도.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상승률 못지 않는 그러니까 못 미칠 네네. 가능성이 있어서 좀 눈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돌려보면 금융 좋을 것 같아요. 쪽에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블랙록이나 무디스 블랙록. 같은 쪽은 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요. 헬스케어 쪽도 이제 뭐 모더나나 맥케슨 같은 이런 기업들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같이 저희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네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랩소디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네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외 모든 경제 뉴스를 한눈에 파악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증시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홍콩이 역외 금융허브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 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자산운용사들이 사업 운영 시 세금이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라고 밝히며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암호화폐 관련 투자에서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은 앞으로 약 6주간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이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홍콩은 면세 대상 범위를 개인 신용, 해외 부동산, 탄소 배출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자에서 면세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홍콩은 그동안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했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홍콩 정부가 싱가포르와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도시는 글로벌 투자자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오피스를 전문으로 운용하는 딜로라이트 차이나의 부회장인 패트릭 깁은 홍콩에 새로운 면세 제한이 통과되면 패밀리 오피스와 투자자들이 홍콩으로 이동할 확실할 이유가 될 것이라며 특히 디지털 자산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가 자금 세탁 방지 강화와 엄격한 심사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의 매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UBS의 최고 경영자 세르지오 에르모터는 올해 스위스가 글로벌 자산관리 허브의 지위를 홍콩에 내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이러한 변화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안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 메모리 칩의 중국 판매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재안에는 중국의 주요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의 공급업체 일부에 대한 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초안에서는 화웨이의 공급업체 6곳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었으나 현재 방침에 따르면 일부 업체만 거래 제한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재안에서는 화웨이의 주요 협력사인 중신거지가 운영하는 반도체 공장 2곳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100곳 이상의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특히 AI와 데이터 저장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칩에 대한 제재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칩 제조업체들이 이번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의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여러 차례 변동됐으며 공식 발표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미 정보통신 전문지인 와이어드는 이 규제안이 내달 2일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라질의 가뭄과 유럽연합의 산림개발 규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 우려가 켜지면서 커피 원두 가격이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뉴욕 시장에서 아라비카 원두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4.7% 상승한 파운드당 3.2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97년 이후 최고치로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70% 이상 올랐습니다. 또한 인스턴트 커피나 블렌딩에 사용되는 로부스타 원두는 영국 런던 시장에서 톤당 5,507달러로 7.7% 상승하며 연초 가격의 2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올해 주요 원두 재배지에서 지속적인 덥고 건조한 기후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라비카 원두 생산국인 브라질은 가뭄으로 인해 2025년에서 26년 생산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고 로부스타 원두의 최대 생산국인 베트남도 악천후로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8월과 9월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10월에는 폭우로 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토마스 아라우조 스토넥스 트레이딩 어소시에이트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며 문제가 올해 내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커피업계는 패닉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경한 관세 정책을 예고함에 따라 커피업계는 미리 물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라보뱅크의 카를로스 메라 농산물 책임자는 원두에도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수입을 서두르는 커피업체들이 많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EU가 커피 재배를 위한 삼림 벌채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면서 공급 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내년 초 발효 예정이었던 법안은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12개월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연방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해고를 촉구하는 발언을 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X 계정에서 비영리 싱크탱크 데이터 해저드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몇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데이터 해저드는 해당 게시물에서 기후 관련 정부 직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위를 공개했으며 이들은 대체로 잘 알려지지 않은 연방정부 직원들입니다. 머스크는 첫 번째 게시물에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조카가 기후 고문직에 임명된 것은 부당하다며 공감을 표시했고 두 번째 게시물에서는 가짜 일자리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후 관련 정부 직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해고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금융공사의 애슐리 토머스 이사도 공격을 받았고 이에 따라 토머스 이사는 자신의 X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머스크의 공개적인 발언은 사실상 대규모 정부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연방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머스크의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운전보조 프로그램을 비판한 조지 메이슨 대학의 교수는 머스크의 추종자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행동을 사이버 폭력, 온라인 학대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구글이 캐나다에서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독점 혐의로 제소됐습니다. 이번 제소는 미국의 반독점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캐나다 반독점 당국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캐나다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구글이 광고 매매 관련 소프트웨어 상품들을 불법적으로 결합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당국은 구글이 더블포클릭포 퍼블리셔와 애드익스체인지라는 두 광고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온라인 광고 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당국은 구글이 이들 소프트웨어를 매각해야 하며 이들 통해 얻은 수익의 3배 또는 구글의 글로벌 매출의 3%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구글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캐나다 당국은 광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진 경쟁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글은 자사의 광고 기술 도구가 웹과 웹의 콘텐츠 자금을 지원하고 모든 규모의 기업이 효과적으로 신규 고객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제소에는 구글이 미 법무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디지털 광고 매매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문제 삼은 또 다른 법적 제형으로 이어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최근 구글이 자사의 웹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해야 한다는 요청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미국과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